수억을 잃어도 보고 수억을 벌어도 보니까 수익 나는 법이 딱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1000%입니다. 오늘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메모장에 적어본 생각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5년 투자 경험을 토대로 체득한 정보와 지식을 정리해가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왜 잃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올라갈 확률, 내려갈 확률 50% 대 50%인데 그렇다면 50%는 벌고 50%는 잃었어야 하는데 왜 내 주변엔 90%는 다 이룬 것 같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주변 사람들이 왜 돈을 잃었을까요? 코인 공부 안 하고 무작정 넣어서? 엑서 안 읽어봐서? 차트를 볼 줄 몰라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코린이뿐만 아니라 자칭 전문가분들도 한 번쯤은 보시면 좋을 영상이에요. 만약 정말로 선물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봤다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알고 있을 겁니다. 개념이 잡혀있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생각하고는 계실 거예요. 자, 일단 현물, 선물 거래도 완전 모르는 코린이라면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바이낸스 이용 가이드 영상 꼭 보고 오세요. 코인으로 돈을 벌려면 필수적인 부분은 현물 투자만 하면 안 됩니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빗썸 이런 데서만 거래한다면요, 쉽게 말해서 기회가 반절밖에 없어요. 오를 때만 투자할 수 있으니까 하락장에 내려간다고 베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물 거래는 코인 투자에 있어서 필수이고요. 선물 투자를 하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낸스를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바이낸스 계정이 아직 없다면요, 꼭 영상 다시 보고 돌아오세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이런 정보 뿌린다고 하면 소수의 전문 트레이더 분들은 이런 내용 클리는 거 싫어할 겁니다. 왜? 우리가 돈 벌면 되니까. 알려주면 소수의 분들에게는 손해일 수가 있죠. 원래 돈 버는 법은 쉽게 안 알려줍니다. 근데 돈 버는 법을 쉽게 알려준다? 그럼 뭔가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럼 너는 왜 알려주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솔직히 초기 구독자 모으기 위해서 제가 가진 노하우 풀고 있는 겁니다. 진짜 눌러주세요. 자, 그럼 큰 그림부터 그려보자고요. 투자는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뭐 어디선가 주워 들어본 얘기죠. 근데 이 개념을 잡고 투자하는 것과 잡지 않고 투자하는 건 크게 달라요. 이것만 알더라도 추후에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베네핏이 있을 겁니다. 이건 장담할 수가 있어요. 선물 거래를 해봤다면 99%는 청산 경험 있을 겁니다. 보수적으로 생각해 봐도 90%는 돈을 잃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분석해 보자고요. 사람들이 왜 돈을 잃을까요? 첫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솔직히 차트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반절 이상이긴 해요. 근데 차트 볼 줄 몰라도 돈 벌 수 있습니다. 차트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돈을 따고 읽는 원리는 단순한 개념입니다. 주식과 코인 개념이 뭐죠? 사고 파는 개념이죠. 당근마켓 해보셨죠? 내가 물건을 팔 때 제값이라면 구매자가 사는 거고 제값이 아니라면 안 팔리니까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의 거래가 코인 거래입니다. 로봇이랑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분명 심리가 적용되죠. 마트에서 싼 물건이 나오면 사람들 이르르 몰려갈 거고 또 조금만 비싸다 싶으면 안 산다고 징징대겠죠. 말은 쉽지만 원래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싸게 사려면 눈치 싸움을 잘 해야 되고 비싸게 팔려고 해도 그 눈치 싸움을 정말 잘 버텨내야 합니다. 근데 코인 투자는 내 피 같은 돈이 걸려 있으니까 이 심리를 한 걸음 물러서서 이성적으로 바라보기가 힘들어요. 막 숫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잘 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수익을 내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로 감정 컨트롤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심리적 요인은 이게 다예요. 심리를 극복하는 게 사실 전부입니다. 이게 정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진짜 먹같이 어렵습니다. 투자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잖아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키 같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사람들이 못 참는 본성 3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 따라 들어가는 거, 가격이 내릴 때 물 타는 거, 운전 찾으려고 뇌동 매매하는 거.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가격이 오를 때. 여러분, 코인 가격 오르면 편안한가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격 내릴 때보다 오를 때 더 불안감을 느낍니다. 왜? 나 빼고 다 돈 버는 것 같으니까 말이죠. 이게 전문 용어로 포모예요. 이미 다 오른 코인은 올라탑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할 것 같죠? 친구가 시아코인 4원에 샀는데 지금 30원까지 올랐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올라타잖아요. 배 아파서. 그래서 지금 얼마예요? 12원까지 빠졌습니다. 이건 초보자, 코린이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실수예요. 자, 그래서 시아코인 눌렸어요. 지금 계속 내려가죠. 이미 20-30% 구간에서 손절을 했어야 했는데 손절 라인 잡지 않고 손절 타이밍 놓쳤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버티다가 물 타죠. 그리고 기도 매매하는 거예요. 오르겠지, 오르겠지, 오를 거야. 그러다가 더 크게 손실 나는 겁니다. 무조건 진입할 때는 손절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물을 탄다고 해도 세력에 비하면 먼지 수준의 자금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전문 용어로 손실 회피라고 합니다. 카지노에서 잘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사람은 나는 것보다 잃는 것에 대해 더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심리예요. 차트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심리부터 컨트롤하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차트 아무리 보고 객서 아무리 봐도 심리 컨트롤 못하면 못 따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직접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이거 매번 강조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 이제 밑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서야 손절 칩니다. 마이너스 70% 정도 손절 봤어요. 그럼 이제 심리가 어떻게 돼요? 본전이라도 찾자. 내가 1,000만 원이 있었는데 300만 원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본전 1,000만 원까지만 투자하고 투자 접는다. 근데 아무리 코인이라도 이건 알아요. 내가 투자한 코인이 3.3배는 다시 올라야 본전을 찾는다는 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물 투자 들어가서 5배율로 투자합니다. 2배, 3배 이렇게 안 하겠죠. 10배, 20배, 50배로 포지션 진입합니다. 그렇다고 좋은 자리에 들어가면 수익 볼 수도 있겠지만 멘탈이 나가 있겠죠. 그냥 뇌동매매 해버립니다. 친구가 이 자리에 넣으면 좋다더라. 미팅방에서 여기서 진입하라더라. 그 말만 듣고 그냥 내가 분석하지도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수십 %는 손실을 본다. 이렇게 세 가지 본성은 무조건 참으셔야 돼요. 그런데 90%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본성을 못 참죠. 맞아요. 말이 쉽지 실제로 지키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모의 투자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좋은 반면 진짜 내 돈으로 했을 때는 수익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 돈이 걸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투자는 도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코인 투자하는 분들이 도파민이 정말 많이 분비돼요. 이 도파민이 도박할 때랑 같은 원리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인 투자를 도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만큼은 도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박이냐 아니냐의 개념은요. 내 심리적 요인을 얼마나 잘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존버 끝까지 가면 다 내가 이겨 이런 말들 제발 코인에 적용하지 마세요. 이미 진 사람들이 하는 합리화일 뿐입니다. 나약한 나를 인정하고 좀 더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겠다 싶다면 손실 자리에 스탑로스를 걸어두던가 나만의 원칙을 메모장에 적어두고 이대로는 무조건 지키겠다고 마음먹고 투자하라는 겁니다. 저는 단타 그리고 스윙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에 잘 타서 슬쩍 먹고 빠지던가 흐를 것 같은 파동에 미리 탑승이 있던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흐름을 만들겠어. 이런 마인드 정말 위험합니다. 개인은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첫째, 멘탈 무조건 절제하고 내일의 태양은 뜬다라는 말 있죠. 내일의 코인 기회도 무조건 있습니다. 꼭 오늘 모든 걸 쇼부 보려고 하지 마세요. 감정을 절제해 보는 겁니다. 이거 안 해봐서 그렇지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하다 보면요. 막말로 일주일만 해봐도 여러분의 잔고가 달라질 거예요. 이거는 경험자로서 확신합니다. 자, 심리적 요인은 여기서 끝났고요. 다음으로는 지술적 요인입니다.
웬만한 차트 분석법은 인터넷에 많이 풀려 있죠. 이거 하나만 보면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진짜 수백 번, 수천 번 차트 숙지하시고 내 것으로 체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를 유튜브에서 봐서 개념은 알고 있어요. 뭐를 뜻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차트를 딱 보고 나서 이거 어떻게 흘러갈지까지 예상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쉽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확실하게 습득한 건 하나과 딴의 차이입니다. 차트 분석도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얘기하자면 한 달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은 차트 분석은 빼고 얘기할게요. 자, 기술적 요인 첫 번째. 승률은 의미가 없다. 투자와 선물 투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선물 투자는요,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한 내 계좌가 빵원이 될 수는 없죠. 근데 선물 투자는 내가 9번의 수익을 보고 마지막 한 번만 청산을 당했다. 그럼 그냥 탕진하는 거예요. 선물 투자자라면 청산 경험은 무조건 한 번은 있을 겁니다. 승률이 중요하긴 해도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내 계좌에 있는 돈이 많아졌냐, 적어졌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변에 코인 투자자 초보분이 있는데 소액 100만 원으로 10번 연속으로 수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도는 거야. 아까운 거지. 내가 1억으로 했으면 이게 얼마를 번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째 투자를 할 때는 5천만 원을 걸고 선물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50% 손실을 봐서 결국에는 2,500만 원 손실이 났어요. 아무리 훌륭한 트레이더라도 100% 승률을 가진 트레이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와 투자할 금액의 배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매매를 너무 자주 하지 말아라. 매매를 너무 자주 하면 안 돼요. 내 자본금이 1억이에요. 하루에 100만 원씩 100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1000만 원씩 10번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 확실한 투자 포인트에 포지션을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는 대부분 아시겠죠? 일단 많이 투자할수록 승률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매 수수료 들어가죠. 한두 번은 솔직히 수수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10번 넘어가면 생각보다 수수료 커집니다. 이건 카지노 한번 다녀오셨다면 아실 겁니다. 룰렛을 10번 돌리는 거랑 100번 돌리는 거랑 이론상 비슷해 보일지라도 실제 승률은 100번에서 날 확률이 더 낮거든요. 자, 마지막 개념입니다. 현금화 시켜라. 코인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코인 가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에서는 출금 안 하면 뭐예요? 사이버 머니죠. 주식도 똑같잖아요. 출금하기 전까지는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 사이버 머니예요. 내 돈 아닙니다. 홈에 있는 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매달 나의 목표치, 수익 목표치를 정하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에서 왜 목표치를 정하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목표치에 도달했으면 출금하세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됐다면 100% 수익률이잖아요. 연돈의 50%라도 출금해보세요. 500만 원은 빼서 실제로 수익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1500만 원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여기서 50 그리고 그 돈에서 50% 손실이 났다고 해도 나는 총 250만 원은 수익이 났잖아요. 만약에 현금화를 시키지 않고 2천만 원에서 50% 손실이 났다면 수익은 10,000원이 되겠죠. 꼭 수익의 50%를 출금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나만의 원칙을 정해서 일주일 단위든 한 달 단위든 출금을 꼭 하시라는 말입니다. 제 주변에는 몇 년간에 100만 원 가지고 1억 번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1억 가지고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지금은 빚만 수억 가지고 있는 사람도 봤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수익화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시드를 또 넣어서 투자해야 할 순간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시드만 무리하게 불려서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시드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낄낄빠빠 치고 빠질 때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심리적 요인에서 우리가 배웠죠. 심리를 확실하게 컨트롤하고 있다면 현금화하는 문제는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리 수익 좋죠. 근데 매번 따는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라면 분명 잃는 날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현금화는 꼭 잊지 말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심리적 요인, 기술적 요인, 그리고 각 요인당 3가지의 개념을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명심하고 투자에 임하는 분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다면 분명 일주일 뒤, 약 한 달 뒤, 1년 뒤에는 계좌가 엄청난 차이로 벌어져 있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점일 수도 있지만 엄마나 선생님이 하는 잔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멘탈 흔들릴 때마다 3번, 4번, 10번, 20번 돌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한 개념이라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영상 정리하자면 멘탈 관리, 리스크 관리야말로 투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다. 아무튼 코린이 분들 그리고 선물 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분들이라면 분명 도움이 되셨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채널을 새로 개편하면서 종목에 대한 공부, 기술적 차트 분석에 대한 공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영상을 통해 인사드릴 테니까요. 구독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알차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도 공부한 사람만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투자왕 1000%